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보험증권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보험 12월 먼슬리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최근에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설명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크게 세 가지. 보장 범위와 한도가 바뀌는 것, 그리고 보험료는 인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비급여 특약 분리, 보험료 차등제 도입, 세 번째는 건강보험과 연계성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출신 배경은 이 일부 이용자들의 과잉진료 과당 청구에 따라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게 이제 문재인 케어가 도입이 된 다음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고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이 커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케어가 2017년에 들어와서 급여화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정책을 내세웠었고, 그게 이제 금융소비자들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을 좀 줄여주자라는 취지에서 시행이 된 건데, 그 의료업계에서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그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근데 이제 실손보험이 커버를 하는 게 비급여이다 보니까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비급여 항목을 더 많이 이용할수록 그 어차피 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많이 튀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료 요양에 많은 사람들한테 더 청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청구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계약하고 특약하고 이렇게 놓았을 때 주계약에 급여랑 비급여가 다 섞여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주계약을 그 보험료를 올린다라고 하면 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료까지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좀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당국에서도 되게 그 바로 즉각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개편 방안의 보장 범위와 한도를 유지하되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이 환자들이 자기 부담 금액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그 부담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일부 이제 의료 사용을 과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수록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저하를 시키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실손보험들의 그 보장 범위는 유지를 하되 보험료를 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급여 특약 분리랑 보험료 차등제 도입인데요. 이게 이제 그 비급여 쪽에서의 과잉진료 과당 청구를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잡을 수 있는 내용인데, 많이 쓸수록 차등해서 그 할증을 때리고 거기서 이제 할증 받은 금액으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의료 이용량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할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되게 그 합리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랐던 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거의 그 시행은 보험료 차등제가 핵심인데, 이건 이제 2021년 7월에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뒤에 차등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이게 바로 그 실손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 개편 방안은 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실손보험의 그 재가입 주기가, 그러니까 갱신 기간이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 쪽에서 아무리 정책을 바꿨어도 이게 사실 실손보험에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지가 않고 옛날 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걸 이제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4세대고 예전에 1, 2, 3세대가 있었었는데, 그 1, 2세대 때의 실손보험이 가입자 입장에선 되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고, 그래서 이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사실 전이가 잘 될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판매 안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3세대,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 나왔던 실손보험도 지금 비중이 대형사 3사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는 지금 이 기존의 실손을 사용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그 실손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실손 제도가 나왔다고 해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판매가 많이 되고 안착이 성공적으로 돼야 그만큼 유의미한 비중이 늘어나고, 그래서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뭐 당장에 큰 영향이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금 계산이 바로 되려면 이거보다는 이제 그 실손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팔로우업을 충분히 또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